여러분 안녕, 강지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에? 벌써 2년이 됐다고? 이 생각을 하고 많이들 누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매우 놀랍습니다. 이 집에 왔을 때 정말 힘들게 왔고 내 인생 처음으로 몇 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온 집인데 벌써 11월 29일, 30일이면 만기입니다. 미쳤죠. 변화가 있었던 집이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엄청 예쁘게 꾸몄었고 아무튼 2년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집 컨디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9평에서 10평 사이예요. 위치는 그래도 서울 중심에 있는 굉장히 지리적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이런 중심가에 있는 좁고 비싼 집 가느니 다른 동네라도 가서 조금 더 싼 컨디션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집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집을 연장하고 싶긴 했어요. 근데 제가 짐이 많고 전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이 집이 굉장히 좁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찍을 텐데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사 저와 함께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집을 내놨는데요. 만기까지 3달이 남았는데 제가 10월 말부터 좀 바빠져서 미리 좀 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사 준비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집주인분이 이거 집을 너무 많이 내놓으셔가지고 지금 연락만 지금 한 6군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잘 나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해도 너무 좋고 지리적 위치도 너무 좋고 앞에 보이는 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나갈 것 같긴 해서 저도 이제 조금씩 집을 알아보는 거를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걸로 찍고 있는데 다시 화질이 좋은 카메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집을 보러 온다고 하시고 그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집을 좀 빠르게 청소를 하고 사진을 찍고 집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 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제가 촬영이랑 막 시딩이랑 이것저것 넣는 방이라서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오랜만에 테이블을 뺐더니 굉장히 넓어 보이네요. 그리고 화장실, 여기가 안방입니다. 나의 영업비밀. 이렇게까지만 하고 사진을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끝! 우와, 진짜 탈진이다. 그럼 저는 집 보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몇 달 동안 해야 한다니.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11월 말에 이사긴 한데 10월 중순에 엄마가 유럽 여행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구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추석 연휴가 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급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집을 보러 갑니다. 근데 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이 집이 제일 좋았던 이유는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앞에가 뻥 뚫려 있어서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중요하고 그리고 좀 고층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는 희망사항이고요. 근데 좀 이렇게 신축 느낌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구축이 좀 넓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절대 신축 아니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욕심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2월에 차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가 나오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점점 이런 식으로 자꾸 조건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꽤나 비싼 동네여가지고 그리고 다 작은 집밖에 없어서 이 동네는 좀 포기를 하고 동네를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살면서 너무나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아쉽네요. 여기 떠날 때 약간 눈물 날 것 같아. 제가 원하는 동네가 딱 2군데가 있어요. 한 동네는 서울 중심가에서 좀 멀고 집의 컨디션이 좋아요. 두 번째는 동네가 그래도 좋아요. 근데 비싸. 그래서 그렇게 넓은 집은 구할 수 없을 것. 집의 컨디션을 선택할지 아니면은 위치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의 선택이 궁금하네요. 아무튼 저는 그 기로에 서가지고 지금 매우 고민 중인데 일단 집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넋두리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한번 오늘 집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보러 갑시다. 이제 집을 보러 가는데 정예지도 같이 왔어요. 심지어 우리의 은밀한 사생활. 안녕하세요. 2시 반에 보기로 한 사람인데 1층? 여기가 제일 큰 방이고
되게 구조가 특이해서 너 방이 이만큼 되잖아. 맞아. 넓긴 한데 1층이라 방범창은 다 돼 있고. 네. 좀 고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그 100일의 얘기요. 다음 집 보는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아 먼저 할까요?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이 밑에 가림막? 요거 여기까지 하죠. 작은 방. 아니 이제 거기서 고민하기로 했어요. 근데 더 만나보죠. 네. 냉장고가 없고 두 번째 집도 네. 아, 몇 층인가요? 4층. 4층. 신기하게 돼 있네. 신발 벗고 화장실. 그러네요. 여기 괜찮은데? 네. 오, 네. 나쁘지 않은데요. 네. 와, 창문이 신기하네. 아, 에어컨이랑 세탁기는 없나요? 에어컨은 이제 여기 2개. 우와, 여기 되게 넓네. 아, 괜찮은데? 애기들 평화로운데. 2층. 완전 새 집. 네, 아하. 집이 있긴 하지만 나무가 좋네요. 그니까. 옆에 안도 물어볼 수 있겠네. 그니까 닫고 지내는. 냉장고가 있고 여기는 프로비. 샤워실, 보일러실. 2층 인테리어 된 곳. 일단 오늘 처음 본 집들은 다 별로였어요. 약간 우리 집에서 하나의 방이 더 생긴 느낌인데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뷰는 더 안 좋았고 위치는 더 구렸어. 맞아. 굳이 이 동네까지 내가 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첫 번째 부동산 후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은 또 다른 동네로 가볼까 싶긴 해가지고 일단은 어려워. 너라면 교통을 선택해? 아니면은 집을 선택해? 난 무조건 집이야. 그래? 포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 집 찾기가.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집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집들 중에서 뭐가 가장 나았나요? 저는 세 번째가 가장 나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맨날 초딩들이 하교하고 어, 이러면서 재밌는 소리네. 네. 재밌는 소리네. 그럼 나도 처음 화이팅! 우리 집 어디 있어?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프리랜서라서 어떤 대출을 받아야 될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좀 신축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헉, 네. 아, 네네. 네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매물이 빠졌다는 슬픈 소식. 저는 추석 전에 구하길 원하기 때문에. 급한 건가? 11월 말에 나가는 건데. 한 거 아니야? 그치? 일단 오늘의 노력은 끝. 여러분, 자, 두 번째 집 보러 가는 날입니다. 이제 조금 멀지만 집이 커지는 집, 그런 집을 한번 볼 건데 과연 집이 괜찮을지 한번 보러 가봅시다. 좀 부동산을 엄청 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집을 구할 때. 근데 이 부동산은 제가 친구의 아는 지인이라서 조금 좋은 집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야무지신 분이라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가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주말이라서 엄마랑 같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보고 우리 집에 넘어와서 이제 좀 토크를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두 번째 동네 한번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무튼 집을 지금 보고 왔는데 매물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구해서 선택지가 많이 없어. 나는 이 옷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 수납이 너무 잘 돼 있어. 화장실도 깨끗하고 너무 깨끗해. 아니 이 세입자 분이 너무너무 깨끗해. 거의 리모델링된 집 같았어. 돈 들어갈 일이 없어. 너무 깨끗해서. 산이 두 개가 맞아, 붙은 맞아. 거잖아. 난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 맞아. 또 조용하고 왜 조용하고 나쁘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그냥 괜찮다 싶어. 그리고 굉장히 층고가 높아요. 처음으로 내가 고층의 건물을 네, 여보세요? 네, 저희 두 번째 집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원래 그거였어, 선택지가. 교통이 좋지만 집이 안 좋은 곳을 선택할 것이냐, 두 번째는 위치가 별로지만 집이 좋은 곳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지였는데 저는 집에 많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두 번째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차가 생긴다는 그 점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빠져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멀리 구하는 집입니다. 일단 가계약을 지금 마친 상태고 이번 주 중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한 집에 대해서는 제가 집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와, 지금 일단 가계약을 걸어놓고 집에 와서 밥을 좀 먹은 다음에 좀 쉬려고 했는데 집을 보러 오신대요. 그래서 집을 지금 부랴부랴 청소를 했고 지금 매우 기가 빨린 상태예요. 근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내일 영상 업로드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손님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번에 손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터전의 집은 제가 못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집을 너무나 깔끔하게 구성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리모델링 해놓은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다만 조망이 조금 별로예요. 왜냐면 여기는 막 앞에 풀도 있고 이런데 거기는 없어요. 어차피 그 층고는 나무가 보일 수 없는 층고예요. 그래서 장단점은 명확하게 있으니 그 집으로 한번 가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이러고 지금 마음에 다짐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은행도 한번 가보려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인이었지만 지금은 4대 보험이 없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잘 보고 어떤 은행 대출 상품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하나 해가는 저의 모습을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볼이나 보러 가야겠다. 자, 여러분, 저는 본가에 잠깐 왔어요.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편집을 해야 돼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3샷을 때려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떼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9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어요. 꼭 이 날짜를 보셔야 됩니다. 그 이사 가기 전날까지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갑자기 융자가 바뀌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어플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가 웹에도 있고 어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꼭 따져가지고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집은 융자가 없어요. 그리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은 A가 가지고 있는데 돈은 B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해주는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치하는 경우가 좋고 대신하는 분이 오셔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이 토지 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라면 그게 오케이지만 좀 불안할 경우에는 그거를 부동산에 꼭 한번 물어보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부동산은 내 지인이 아닌 이상 어쨌든 그 사람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아무튼 저는 소유자와 입금하는 사람이 일치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불안감이 덜했고, 이 분이 임대사업자예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 같아요. 집이 여러 채 있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임대인이 등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쳤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율이 75대 25예요. 그래서 저는 25%만 내면 됩니다. 어쨌든 보증보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신청 기간은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안 되는 집도 있으니까 이거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제출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게 있는데 최대한 서류를 한꺼번에 다 지참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보증보험을 찾아봤을 때 후기가 뭐 하나 서류가 없다고 해서 계속 튕기고 하다가 결국 안 했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출을 할 때 은행에서 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꼭 물어보세요. 그게 빌려주는 은행원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때 막 급하게 빌리다 보니까 보증보험을 신경 쓸 데가 없었거든요. 그때 막 전세 난에 돈도 안 빌려준다 막 난리가 났을 때여가지고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사람을 타니까 본인이 깐깐하게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제가 1순위였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있어요. 근데 1순위가 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보증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전세 사기를 계속 공부를 했을 때 뭐가 나왔냐면 이게 갑구가 있고요. 을구가 있는데 그래서 을구를 꼭 확인을 해보라고 그래서 여기서 융자가 있는지 토지 융자가 있을 수도 있고 건물 융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매매가가 전세가와 같거나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매매가가 전세가의 2배였어요.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신축이라서 불안한 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땅을 보유한 자가 건물을 올려. 나중에 이제 호수대로 주인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제일 많이 생기는 유형이 신축 건물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들어갔어. 내가 이미 계약을 끝났어. 근데 갑자기 소유권 이전이 다른 주인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한테 내 전세금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정보도 모르고 그 사람이 내 전세금 가지고 뭘 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한테 막 그 사람 정보 알려달라 막 전화번호 알려달라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막 어쨌든 신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불안감을 조금 덜어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못 돌려준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축보다는 한 바퀴 돈 2년 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운 집 계약을 한 이유가 한 바퀴 돈 집이라서 조금 안심하면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의 조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고층이고 두 번째는 중심에서 좀 벗어난 곳이고요. 세 번째 평수는 13평입니다. 오피스텔이긴 해요. 풀옵션이고 지금 저희 집은 거실이 약간 탁 트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들어갔을 때 탁 트여 있는 느낌보다는 오목조목 다 잘라놓은 느낌이긴 해요. 아 이거를 계약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이 없고요. 지금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고층이다 보니까 그게 막 가로막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이전처럼 막 창문을 환하게 열어놓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점은 뭐였냐면 붙박이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가 붙박이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박이장이 조금 반해가지고 계약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집에 가게 됐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계속 전전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내 집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전세를 알아볼 때랑 이사할 때랑 기가 쪽쪽 빨려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하는구나 막 이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넋두리를 해보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정보를 조금이나마 펼쳐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편집을 하러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저의 후기는 여기까지. 그러면 또 제가 이사할 때나 계약할 때나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사 화이팅이다!